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군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체결 강도 예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빠르게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CJ입니다. 최근 지주사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데 CJ도 지난주에도 눈여겨볼 만한 그런 상승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회사라서요, 그렇죠? 우리 그 앵커님께서도 일주일은 아니고 한 달에 몇 번은 가실 것 같은데 올리브영 자주 가세요? 네, 저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어제요? 네.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기존에는 이제 뭐 특정 브랜드의 어떤 그 화장품 이제 명동 같은 데 있는 어떤 그런 가게를 갔다라고 지금 올리브영으로 바로 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올리브영 관련돼서 지금 CJ가 시장에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된 이슈 한번 공개해 주시죠. 일단 CJ 입장에서 올리브영을 상장을 시키느냐 아니면 그냥 CJ랑 합병을 하느냐 이게 가장 큰 시장에서 관심거리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CJ 행보를 봤을 때는 이제 상장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합병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어떤 그 시장의 분위기예요. 근데 올리브영이 지금 실제적으로 몸값이 한 뭐 6조, 5조 이 정도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병한다라고 하면 지금 CJ가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는 이제 판단 때문에 이제 CJ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올리브영이 일단 한국 뷰티파이오니아라는 곳에서 뷰티파이오니아는 어디냐면 신한은행이랑 신한증권이 만든 특수목적 법인이에요. 그쪽에 이제 콜옵션을 3년 내에 행사하면 되는 콜옵션을 좀 일찍 행사를 해서 일단 지분을 계속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51% 이상을 갖고 있는 CJ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올리브영과 관련돼서 최대 주주라는 점, 그 다음에 뭐 저평가라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많이 좀 부각이 되면서 금요일 날 좀 급등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CJ 올리브영에 대한 가치가 부각을 받으면서 함께 CJ도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차트 보면서 어느 정도의 상승력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 종가 기준으로 17%가 좀 약간 안 되는 16.93%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윗꼬리가 있으니까 뭐 20%가 훨씬 넘었다는 뜻이죠. 지주사들이 사실 20%가 웬만한 이슈 아니면 넘기가 힘든데 일단 뭐 체결 강도상에서 약간 횡보하는 구간에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신호가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 음봉일 때에 어떤 체결 강도가 어떤 상황을 보여줬는지 그러고 나서 이런 흐름들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날 과연 체결 강도가 어떻게 신호를 줬는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3월 10일이고요. 네, 5% 오른 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체결 강도가 완성이 좀 됐었었는데 빠졌다가 약간 횡보하는 구간에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그 강조를 드리는 게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면은 추세가 좀 강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체결 강도 차트를 보면 이렇게 W자를 그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체결 강도 여기 이제 화면에서는 안 보입니다. 이쪽에 이제 차트로 바꾸는 버튼이 있어요. 그럼 이 텍스트가 이제 차트로 바뀌게 되는데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100 이상 5일 체결 강도 높아지고 두 번 정도 이제 음봉으로 조정을 받았었는데 뭐 뒤에 받쳐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체결 강도 아니더라도 차트를 보면 뭐 그다지 이렇게 뭐 흔들릴 듯한 느낌은 아니죠.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20% 넘는 급등을 좀 보여주는 흐름을 CJ가 좀 보여줬습니다. 네, 이사님, 제가 갑자기 문득 궁금한 게요. 빠졌다가 다시 100 이상으로 들어갔을 때 좀 더 견고한 상승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빠진다는 기준이 5일이에요? 아니면 뭐 한 달이에요? 그런 뭐 일단 있을까요? 두 개를 기준으로 당일이랑 5일이요? 20일 체결 강도 사실 한 번 들어가면 잘 안 풀리고 이것까지 풀려버린다라고 하면 조금은 좀 약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한 달 체결 강도는 좀 꾸준하게 가줘야 되는 거고 일주일과 당일 체결 강도가 뭐 단기적으로는 풀릴 수 있습니다만 다시금 100을 들어갈 때는 눈여겨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렇게 첫 번째 체결 강도 예시 종목 확인해 봤고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워닝 머트리얼즈 들고 오셨는데 이 종목은 뭐 많은 분들께서 워낙 유명한 종목이라서 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떤 사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반도체를 우리가 보통 만들 때 네. 그 가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역할을 하거든요. 증착할 네. 때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특수가스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특수가스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어떠한 이슈 때문에 이 종목을 함께 선정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네. 오. 일단 워닝 머티리얼즈 타이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매출 감소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130%가 증가했다. 사실 130%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110%요? 110%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해에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전해에 굉장히 안 좋아서 올해 조금 평타만 치면은 이 영업이익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좀 약간 자세히 읽어보면은 네. 매출은 줄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일단 원가 절감 및 이제 전 분기에 대해서 재고의 건전성이 좋아졌다.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됐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좀 내려가면서 네. 분위기가 살짝 좀 흔들렸다가 나름대로 자체 탄력이 있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워닝 머티리얼주도 시장에서 나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다라는 것을 좀 어필을 하는 듯한 그런 차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차트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닝 머티리얼즈 차트가 이제 네.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는 부분들이 그 차트가 바로 나왔는데 여기까지 이제 정배열이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정배열인데 여기까지는 역배열이란 말이죠. 근데 그 역배열을 끝냈잖아요. 지난주 네. 금요일에. 물론 이동평균선은 역배열을 아직 유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주가가 먼저 정배열이 되면서 정배열된 기간보다 역배열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이런 차트들이 사실 굉장히 시장에서 상승 탄력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 패턴들 나오는 종목군들을 유심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그 은별랭커는 여기 네. 은봉에 화살표가 돼 있잖아요. 네. 은봉에서 신호가 나왔으니까 화살표를 제가 표시해놨을 텐데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어떻게 의미를 줬는지 바로 체결 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급등 나오기 전날이고요. 네, 네, 네. 13일. 물론 오. 그 전일 대비해서 0.25% 네. 정도밖에 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고가권에서 떠서 갭으로 떠서 출발해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누군가 팔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우리 체결 강도를 봤을 때 거래량도 2배 늘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체결 강도도 149. 와, 150에 그다음에 가깝네요. 네. 일주일 체결 강도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거의 8%에 가까운 어떤 그 워닝 머티리얼즈 수익을 좀 얻으실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닝 머트리얼즈 급등이 나오기 전날 당일 체결 강도가 약보합권임에도 불구하고 150을 돌파 가깝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체결 강도를 통해서 먼저 나 이제 올라갈 거야 라는 신호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역시나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을 들고 오셨는데요. 감광에 관련 기업이고요. 네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를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일단 그 반도체 쪽에 이제 1세대 회장님이라 부르시는 분이 이제 동진세미캠 회장님인데 돌아가셨고 네.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부회장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달고 있는 아드님 두 분이 계신데 아마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런 큰 느낌은 없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과연 그 누가 이제 지분을 물려받을까 이제 그 어떤 그 유서가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물론 뭐 법대로 이렇게 뭐 배분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회장님의 유서가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 우리가 보통 뭐 왕자의 난이라고 표현하는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기사들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분 경쟁에 대한 이슈까지 얽히게 된다면 사실 그런 이슈가 얽혀져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네.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목을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들고 온 이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쪽에서도 그 네. 한번 그 소개를 시켜드렸던 부분인데 네. 일단 그 실적이 좋아졌죠. 실적이 좋아졌는데 저는 이 종목에서 이제 수급을 한번 좀 보려고 네. 이제 수급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기관 쪽의 수급이 뭐 중간중간에 약간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요즘에 기관들 수급 보면 뭐 연기금만 쭉 산다든가 아니면은 뭐 투신만 쭉 산다든가 이렇게 고르게 사는 어떤 종목군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좀 약간 뭐 매도 기조긴 합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매수로 턴을 했고, 근데 기관 쪽의 수급 주체를 보면은 뭐 연기금, 투신, 보험, 금융투자 골고루 금융투자 과거에 이제 증권이죠. 네. 골고루 들어오는 수급이 굉장히 좀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앞으로의 좀 약간 희망을 좀 더 가져도 되는 그런 수급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수급표를 좀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데 그렇다면 주가는 얼만큼 지금 올라온 상태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날 완성이 돼서 네. 뭐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정배열이잖아요. 네. 그렇죠. 까만색 선이 이제 5일선, 빨간색 선 20일선입니다. 여기까지가 정배열이고 역배열을 3, 4일 만에 극복을 했어요. 바로. 여기가 바로 역배열이죠. 네. 정배열 기간 긴 거 정말 대비해서 짧네요. 그렇죠. 네. 역배열을 바로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흐름들을 우리 테크니컬적인 분석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코너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고 목요일 날 이제 음봉 나온 부분을 체결 강도로 일단 뭐 어떤 그 잘 지키는 흐름이 나왔고 금요일까지 아주 좀 러프하지만 상당히 좀 무난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차분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화살표 있는 그날 체결 강도가 어떻게 포착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목요일이 될 텐데요. 1.26% 오른 날 이제 체결 강도가 당일 이제 128. 그다음에 네. 일주일 체결 강도가 이제 근 한 달 새에는 처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중간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은 계속 일주일 체결 강도 이제 이 두 개가 기본으로 미니멈으로 이제 들어가야지만 이제 매수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바로 당일과 5일 체결 강도고요. 근 한 달 동안에는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좀 가져도 되죠. 이거 왜 오르는 거지 하면서 시장에서 좀 서치도 하고 분석을 했을 때 이게 실적도 좋아졌고 다른 모멘텀도 있구나. 그러면 한번 좀 매수를 고려해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 후에 음봉 네. 나왔을 때 5일 체결 강도 계속 유지했고요. 유지해주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두셔도 될 것 같고 저희 이제 그 빅샷 이제 네. 마지막에 두 종목 있잖아요. 네. 그 종목 말고도 지금 저희 이제 예시 종목들이 대부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네. 그런 종목군들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뭐 빅샷 종목, 뭐 좋은 종목 엄선해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예시 종목도 이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서치를 해서 네, 가지고 맞습니다. 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라든가 모멘텀들 함께 엮여 있는 기업들을 좀 꾸준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화요일 날 100 넘어선 뒤에 계속해서 100 이상의 흐름을 5일에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체결 강도 예시 종목 네 번째 종목이죠. 네. 네, 공개해 주겠습니다. 신대양제지요? 네. 지금 골판지 가격이 너무 올라갔고 지금 그래요? 택배비도 올라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택배 그 골판지를 너무 과도하게 좀 많이 사용하는 것도 이 속포장도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그 특정 쇼핑몰 같은 데서는 네. 똑같은 제품을 10개를 사면 그걸 하나씩 이 박스가 10개로 오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그렇고 지금 일단 골판지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네. 뭐 방송 끝나고 좀 약간 리아카 좀 끌어야 되나. 네. 일단 네. 뭐 알겠습니다. 오르는 건 기업 네. 입장에서 좋은 거니까 그쵸.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좀 약간 의미가 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사실 골판지는 4단계가 있어요. 폐 네. 골판지가 있고 원지가 있고 원단이 있고 상자가 있거든요. 네. 근데 상자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뭐 원단이나 원지가 올라가면 안 좋잖아요. 그쵸. 근데 골판지 업계들은 대부분 이제 폐 골판지를 부셔서 원지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원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박스를 보면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으로 돼서 안에가 요렇게 네. 두껍게 돼 그게 이제 원단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박스를 만드는 건데 대부분 다 하거든요. 이 네. 골판지를 하는 쪽은 근데 그래서 뭐 폐 골판지가 뭐 가격이 뛰면 좋긴 합니다만은 상자를 같이 만들기 때문에 조금은 뭐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이제 왼쪽에 있는 돈을 오른쪽으로 좀 옮겨놓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신대양제지 같은 경우는 대양제지라고 이제 자회사가 있었는데 과거에 상장 폐지를 시켰어요. 자사주를 그냥 취득을 해서
근데 이건 이제 작년 자료긴 합니다만 지금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이제 종이 기업들 나와 네. 있는데 신대양제지, 아시아제지, 뭐 대림제지 나와 있는데 신대양제지가 작년에만 432만 주를 자사주를 샀어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이거 혹시 과거에 대양제지처럼 신대양제지도 어떤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제 그 잦은 상패를 가는 게 아니냐. 물론 잦은 상패 갈 때 가격이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하죠. 매수 청구권이 이제 주주들이 했을 네. 때 얼마를 주겠다. 이게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이건 이제 기사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제 의견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자면 좀 약간 냄새가 좀 난다.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뭐 폐 골판지 가격이 뛴다라는 것은 일단 제조업계에서는 뭐 나쁜 건 아니다. 골판지 쪽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폐 골판지 가격이 좀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가도 반응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와, 정말 꾸준하게 상승하네요. 네. 그 은별이크는 네. 그 화살표가 없으면 네. 이제 뭔지 아시죠? 네, 계속해서 올라가고 계속해서 있는. 네. 특정한 날 신호를 준 게 아니라 계속 좋았고 그런 신호를 줬을 때 그런 느낌을 줬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주가가 반응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좀 굉장히 좀 교과서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차트도 체결 강도 역시 좀 약간 교과서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소리 없이 정말 잘 간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가 그럼 기존부터 어떻게 계속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와. 일단 60일은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기준인데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화면에 60일은 100 이하로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20일도 100 이하로 빠진 적이 없어요. 5일도 100 이하로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당일 체결 강도 보면은 500, 400, 와. 430, 356, 300. 그러니까 뭐 300은 기본으로 좀 나오는. 물론 뭐 체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일단 제가 첫 시간에 가장 네. 강조를 해드린 게 뭐냐면 체결 강도가 좋다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왜 사지라는 것을 빨리 좀 제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뭐 저희가 이제 종목 소개할 때 모멘텀을 한 장씩 보고 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게 시장에서 사람들이 왜 사고 있지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어떤 그 내가 알고 있는 모멘텀을 주가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됐는지 이제 주가가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그걸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좀 특이한 체결 강도고 예시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체결량을 네. 어느 정도 감안을 하기 때문에 체결량이 너무 거래량이 너무 없는 건 제가 이제 예시 종목을 갖고 오기 좀 힘들어서 네. 저도 계속 이제 리스트업을 했던 기업인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좀 상당히 좀 차분한 흐름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차원에서 좀 갖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은 대체 이런 종목을 네. 언제 사야 되나? 언제 사야 되나? 네. 네, 엄청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차트로 없잖아요. 봤을 때 아무 네. 때나 사도 되지 않을까요? 아무 때나 사도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네. 종목을 언제 포착을 하느냐는 사실 체결 강도로 포착을 하긴 하는 건데 이거 제가 좀 약간 더 볼 수 있으면 언제 체결 강도 이렇게 완성이 됐는지 보여드리면 되는데 와. 저 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름대로 이런 종목군들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음봉 보여줄 때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나요? 조정. 네. 조정 받았을 때 이제 사시는 게 좋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 체결 강도 예시 종목 네 번째 종목으로는 신대양 재질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말 석 달부터 한 달 그리고 일주일까지 100 이상을 한 달 내내 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이 종목은 좀 봐도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빅샷 종목을 공개를 해볼 텐데요. 이사님께서 이슈 그러니까 상승하는 이유가 뭔지 찾아보고 그리고 체결 강도와 함께 연관돼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슈까지 찾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님께서 오늘도 잘 엄선해서 들고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테스요. 네. 테스 같은 경우는 오늘 전반적으로 기술주를 좀 갖고 오는 네. 듯한 느낌이 반도체 드는데. 쪽이 최근에 네. 시세도 잘 나오고 네. 좋기 때문에 좀 약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테스를 우선 갖고 온 이유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테스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증착 기업인데요. 반도체 공정에서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증착 쪽에서 가장 기술력이 높은 것은 ADL이라고 해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유진테크 쪽에서 하는 게 이제 ADL 이제 원자 증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원익 IPS나 테스 같은 데서 하는 화학 증착은 이제 케미칼을 붙여서 CVD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뭐 기술 ADL이 그 기술력이 좋긴 합니다만 쓰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네. 무조건 다 아무데나 ADL 원자 증착을 갖다가 쓸 수는 없거든요. 다른데 화학 증착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보통 테스를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낸드향 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낸드 쪽이 좋아지면 테스가 실적이 엄청 좋아진다. 근데 전통적인 낸드의 강자였는데 작년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D램 쪽 매출이 70%가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와. 테스 역사상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공정을 원 B 공정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5세대 공정인데 B는 두 번째잖아요. A, B. 근데 왜 5세대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 시작했을 때 X로 시작을 했어요. 1세대가 X예요. 네. 2세대가 Y, 3세대가 Z. 뭐 네. 갈 데가 없잖아요. 야, 근데 다시 앞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4세대가 A, 5세대가 B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5세대 그리고 우선 D램에서도 지금 기술력을 좀 인정받으면 실적이 찍히고 있는 테스인데 그렇다면 차트가 우리가 좀 접근할 만한 위치에 네. 있는지 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참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네.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윗단을 조금 더 열어놓을 필요성도 있고 해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급등이 이제 2월 초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좀 약간의 좀 너울거리는 흐름이 있긴 합니다만 다시 고점 돌파 트라이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차트들이 사실 좀 공격적인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차트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오른 게 그렇게 큰 티가 안 나고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제 일봉으로 봐서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차트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공격형에 가까운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볼 때는 많이 오른 상황이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체결 강도는 언제 신호를 줬는지. 그리고 여기도 잠깐 봐볼까요? 어디요? 이만큼이 정배열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그러네요. 역배열을 딱 한 5일 만에 네. 극복을 해놨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긴 정배열에서 역배열을 짧게 극복을 하는 오늘 이런 차트들이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많이 나오네요. 네. 이사님께서 또 그런 차트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눈에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체결 강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결 강도 이제 4개가 이제 100을 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4개가 100인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좀 목요일 날 15만 주에서 금요일 날 24만 주까지 늘어난 점. 네. 그다음에 3% 올라갔을 때 사실 249는 상당히 좋은 체결 강도거든요. 그다음에 네. 5일, 그다음에 20일, 한 달까지 이제 받쳐줬기 때문에 차트도 좋고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테스트도 좀 눈여겨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빅샷 종목 테스 공개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이고요. 역시나 증착 관련된 기술력 갖고 있는 증착이고 이제 기업입니다. 디스플레이 쪽이죠. 모멘텀 같이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글씨만 읽으면 왜 이걸 봐야 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선익 시스템 BO의 8세대, 8.6세대 증착기 공급 확정. 이제 8.6세대라는 건 이제 기술이 아니라 원장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커질수록 이제 그 세대가 커지는 상황인데 요 증착기 공급 확정했는데 캐논 도키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 증착기 공급할 때 1조 원에 공급을 했어요. 대당 네. 1조 원. 근데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낮춰갖고 3천억 정도의 이 BO에 이제 그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과거에 선익 시스템이 왜 매출이 많이 안 나왔냐면 양산과 관련된 장비가 아니라 테스트나 R&D 관련 네. 장비만 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8.6세대 양산의 장비를 공급을 했는데 비전웍스라고 중국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 회사죠. 이번 8.6세대 장비 입찰을 하는데 역시 캐논 도키랑 같이 붙었습니다. 두 회사가 또 붙었는데 가격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BOE 쪽에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을 했기 때문에 비전옥소 쪽에서도 이제 그 선익 시스템 거를 쓴다라고 하면은 수주를 한다라고 선익 시스템 입장으로서 뭐 그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약간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차트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차트는 오. 바닥권에서 좀 약간 거래량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올라오고 있는 느낌인데 이게 이제 그 3월 달에 결정이 나요. 네. 낙찰이 어느 회사로 될지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미리 움직이고 있는데 올라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가격적인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도 빠르게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체결 강도 이제 2개만 들어가 있는 상황 바닥권에서 막 올라왔기 때문에 한 달이랑 60일까지는 네. 아직은 찰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일단 2개로 만족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1, 113 들어가면서 일단은 최소한의 조건은 만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 예시 종목부터 그리고 빅샷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의 추이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사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